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형식 문형 중에 비동사로 전개되는 문장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를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공부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형식 문형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 이렇게 구성되는 형태의 문장이지요. 저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동사 때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어떤 의미를 가진 동사가 사용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구조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도 문장을 만들 때도 항상 동사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사 중에 보어를 가져야만 문장이 완성되는 동사가 있어요. 보어가 없으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동사를 우리가 이 형식 동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보어가 있어야 하니까 불완전 동사, 그리고 목적어는 없으니까 자동사, 요 두 가지 말을 합쳐서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이 형식 문형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이 형식 문형은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저 공식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하, 주어와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되질 않았구나. 그런데 이 동사가 뒤에 보어를 써야 의미가 완성이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동사 뒤에 보어가 와야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동사를 문장의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비동사의 존재 이유라든가 언제 비동사를 쓰고 언제 비동사를 안 쓰는가 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필수영문법 55강, 56강, 57강, 58강 그리고 62강 95강에서 따로 다뤘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첫째로 비동사 am, are, is 요놈들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이 동사들은요, 존재하다, 뭔가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I think, therefore I am.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에 있는 I think 요거 일형식입니다. 그리고 I am 주어 동사 역시 일형식이죠.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성이 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형식 문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think 이거는 타동사 아닌가요? 뒤에 뭘 생각하는지 목적어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100% 나와요. 자, 그런데 데카르트의 저 말을 보니까 자동사로도 쓰이네. think 요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다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문장을 보니까 목적어 없는 자동사로도 쓰여. 이러면 살짝 짜증이 나죠. 왜? 뭔가 또 외울 게 생긴 것 같으니까 그래요. 동사가 자동사든 타동사든 어느 하나로만 쓰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면 성가시잖아요. 이게 꼴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데카르트 요놈이 프랑스 사람이라 영어를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전을 찾아봅니다. 오메, 그랬더니 사전에서도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처를 하죠. 에이씨, 할 수 없네. 외워야지. think, 얘가 타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고 자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런 혼동이 왜 생기냐면 언어를 언어답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말이랑 잘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외우려고만 하고 자기가 외운 거랑 뭔가 다른 게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외웠던 거랑 뭔가 틀려서 사전까지 찾아봤더니 이런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이네. 별 수 없네. 각각의 뜻 외우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말을 한번 보실게요.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합니다. 저 문장에서 생각합니다 라는 동사는 목적어 당신을 요게 있으니까 타동사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대답하기 전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또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한다. 자, 이럴 때 생각하다. 목적어가 없네. 근데 목적어가 없는데 문장이 멀쩡해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타동사로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쓰임에 따라서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도 이래요. 이거는 외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우리말도 이렇게 쓰니까 서로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하, 한국어의 생각하다와 영어의 think, 얘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같네. 아니, 같을 수밖에 없지. 뜻이 같은데. 제가 그랬죠. 영어의 동사나 우리말의 동사나 99.9%가 의미도 쓰임도 심지어는 의미의 확장성까지도 같거나 유사하다고. 서로 너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동사가 있긴 있는데 사실 전체 동사의 수에 비하면 0.01%밖에 안 돼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저 문장에서의 think, 얘도 목적어 없이 그냥 사고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이건 우리말도 그렇게 쓴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별도로 외울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에서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나는 사고한다, 일형식 문형이고요. I am, 자, 비동사 am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존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비동사 am, are, is 다음에 보호가 없어. 그때 비동사는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am, are, is 얘들 다음에 보호가 있어. 그러면 무슨 뜻일까? 그쵸, 뭐뭐이다, 그 보어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동사 am, are, is 얘들은요 이 두 가지 뜻 외에는 없어요. 뒤에 보호가 없다 그러면 존재하다, 있다. 뒤에 보호가 있어 그러면 뭐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I am in the room. 비동사 am 다음에 뭔가 있긴 있어. 그죠? 노란 밑줄 친 쟤는 혹시 보호일까요? in the room, 방에서 라는 뜻이니까 장소를 나타냅니다. 우리 부사편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장소를 나타낸다? 그럼 부사지. 근데 부사는 보호로 쓰일 수 있을까? 없죠.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둘 중에 하나만 올 수 있으니까 in the room, 이 부사구는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때 am, 얘는요 뒤에 보호가 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am in the room, 이거는요 나는 방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부사는 주요소인가요? 종속요소인가요? 그쵸.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는 종속요소라고 했고 종속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꾸미는 말이니까 수식어니까 즉 장식품, 데코레이션이니까 이건 문형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아무리 제가 머리핀 10개를 꽂고 치마를 입고 커피색 스타킹을 신고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상상하니까 속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남자인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장식을 하고 꾸며도 남자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장식품인 직접 수식 형용사 그리고 부사는 이렇게 본질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못 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수식어 1000개를 갖다 붙여도 저 문장은 일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왔죠. 동사 다음에 명사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동사 다음에 명사 둘 중에 하나겠구만. 목적어이거나 보어이거나. 그런데 비동사는 완벽한 자동사예요. 타동사로서의 뜻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목적어를 갖지 않습니다. 즉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다?
그건 완벽하게 58,000% 보호예요. 그는 의사이다. 그는 보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어의 대표적인 해석법이 하나 나옵니다. 뭐뭐이다.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비동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이다. 요게 보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지렁이 저거 연두색 애벌레 저게 보호입니다. 의사이다. 의사가 보호예요. 학생이다. 학생이 보호입니다. 연두색 애벌레 저 부분이 보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근데 누가 의사예요? 그쵸, 주어 he 얘가 의사예요. 즉 주어가 누구냐? 주어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어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어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저걸 우리가 주격 보호다 이렇게 불러요. He is hungry. 그는 배가 고파요. 비동사 is 다음에 형용사가 왔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동사가 왔든 이렇게 생각하시기로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다. 오, 그럼 이건 58,000% 보호구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호답게 뭐뭐이다,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는 배고프다. 자, 역시 여기서도 hungry 얘가 보호예요. 근데 누가 배고파요? 그쵸, 주어 he 얘가 배고파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니까 이걸 우리가 역시 주격 보호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형식 문형에서 저 보호를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데 왜 주격 보호라고 부르냐면 아니 주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주어의 정체가 뭐냐? 주어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표현하니까 주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동사 am, are, is 다음에 명사가 왔다. 58,000% 보호다. 비동사 am, are, is 다음에 형용사가 왔다. 비동사뿐만 아니라 어떤 동사든 이거는 똑같아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다. 그것도 58,000% 보호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he is a doctor, he is hungry 이 두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형이에요. He is a doctor who helps the poor. 이건 어떨까요? 자, 의사는 의사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다. 노란 밑줄 친 저 부분은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은 앞에 선행사, 즉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라고 했어요. 명사를 직접 꾸미는 형용사는 장식품, 종속요소, 데코레이션, 있으나 마나예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못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저렇게 길게 붙였지만 여전히 이 형식이에요. He is hungry. 그는 배가 고프다. Because he hasn't eaten anything for 3 days. 자,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3일 동안. 이런 문장이네요. Because 이하.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배가 고픈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유를 나타낸다. 시간, 장소, 이원인. 부사네, 부사. 자, 근데 문장이니까 부사절 이렇게 부르면 되겠구나. 근데 어쨌거나 부사는 무조건 종속 요소라 그랬어요. 장식품이란 말이지. 집까짓게 아무리 많고 아무리 길어도 안 쳐줘요. 장식품은 안 쳐줘요. 그래서 여전히 이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식 문형 주어, 동사, 보어라는 공식을 문장을 해석할 때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사 뒤를 봤더니 어라 명사가 있네. 그럼 목적어 아니면 보어네.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는 동사의 뜻을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동사의 뒤를 봤더니 어라 형용사야. 그럼 이건 빼박 보어구나. 보어답게 보어처럼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he's a doctor 이 문장을 보시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죠. a doctor 얘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쟤는 명사 보호일까요? 형용사 보호일까요? 뭔가 질문이 바보 같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민하시면 바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doctor 명사가 보호 자리에 왔으니까 당연히 명사 보호지. 자, 근데 잘 보세요. 주어는 무조건 명사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무조건 명사예요. 근데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왔죠.
주어도 명사, 보호도 명사, 품사가 똑같네. 그럼 얘들은 equal 관계가 성립됩니다. 동격이란 말이지. 그 사람 equal 의사, 그 사람의 정체는 의사,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e, 그 사람 뭐냐? 그 사람 의사다. 오, 말이 되잖아. 그죠? 주어는 뭐냐? 의사다. 오, 요게 성립이 되면 명사보호란 말이에요. equal 관계가 성립이 되면 명사보호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십니다. 주어의 정체가 뭐냐? 의사다. 요게 성립되면 명사보호라고. 근데 이건 사실 너무 쉬워요. 왜냐면 doctor, 이게 명사라는 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런 equal 관계 안 따져도 아니 닥터가 명사니까 당연히 명사보호겠지. 너무너무 당연하고 빤한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Our plan is to go on a picnic. 우리 계획은 소풍 가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죠. 밑줄 친 부분은 소풍 가는 것이다. 보호 자리예요. 그런데 보호 자리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저 밑줄 친 놈이 명사 보호라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근데 저 밑줄 친 놈이 형용사 보호라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일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우리의 계획은 뭐냐? 소풍 가는 거다. 오호, 우리의 계획 이퀄 소풍 가기, 요게 성립이 되네. 주어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 주어는 명사인데 명사랑 이퀄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놈도 명사지. 명사여야만 하지. 자, 그래서 이건 명사보호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는 뭐냐? 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으로 이퀄 관계가 잘 성립한다. 주어는 뭐뭐다. 이렇게 잘 성립한다. 어색하지 않다. 이건 주어와 같다. 즉 주어는 명사니까 명사와 같다라는 뜻이니까 보호도 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명사인 주어와 같으려면 보호도 명사여야만 하니까. 자, 근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He is hungry. he는 뭐냐? he는 hungry다. 이상하죠. hungry, 이거는 배가 고픈이란 형용사인데 he,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그 사람의 정체는 hungry다. 이게 성립하지도 않거니와 명사 he하고 형용사 hungry, 얘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종이 달라. 종이 한 놈은 명사고 한 놈은 형용사야. 아예 이퀄이 성립 안 돼요. 명사고 형용사가 어떻게 이퀄 요게 성립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hungry, 얘가 배고픈 이라는 형용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거 형용사 보호라는 거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어하고 이퀄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어는 명사인데 명사랑 이퀄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럼 명사가 아니란 말인데 그럼 형용사겠지. 보호자리니까 형용사밖에 안 남잖아요. 자, 그래서 주어랑 equal, 이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형용사 보호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한번 더 볼까요? We are to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 갈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비동사하고 투부정사만 이용해서 뭐뭐 할 거다, 예정을 나타내는 뜻을 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편한 방식이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문법책에서는 요거를 be-to 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다 이거지. 자, 근데 저 밑줄 친 부분이 명사 보호일까요? 형용사 보호일까요? 물어보면 된다고. 자, 주어가 we네요. we, 우리는 뭐냐? 우리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정체는 소풍 가는 거다. 으하하하하. 응? 뭔 개소리냐? 니들의 정체를 밝혀라. 우리는 소풍 가기다. 어떠냐? 굉장하지? 으하하하하하. 이것들이 미친나 뭔 개소리고. 즉 지금 보신 것처럼 말이 안 돼요. 니들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소풍 가기다. 우리 이퀄 소풍 가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소풍 가기야.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주어는 명사인데 주어와 일치하지 않아. 자, 주어는 명사인데 보호랑 주어랑 일치하지 않아. 즉 보호가 명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보호가 명사가 아니야? 그럼 뭐야? 당연히 형용사지. 그죠? 왜? 보호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둘 중에 하나인데 주어랑 일치를 안 해. 즉 명사랑 일치하지 않아. 그럼 명사가 아니구나.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겠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라는 주어하고 소풍가기 요거는 equal 요게 성립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저때 to gonna picnic 얘는 형용사 보호예요. 주어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소풍가기다 요게 안 되니까 그러면 형용사 보호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B2 용법은 문법책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파트를 찾아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넣어놨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B2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외우기만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to gonna picnic 똑같이 생겼는데 주어랑 equal이 성립하는 저놈은 명사보호, 우리 계획은 소풍 가는 거다. 이거 어색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어랑 equal이 성립하지 않아. 니넨 누구냐? 우리는 소풍각이다. 이렇게 equal이 성립 안 돼. 그러면 형용사보호,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형식 문형은 아니지만 이 원리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ordered, 명령했다. 다음, 탐에게, 을에게 목적어죠. 자, 뭐 하라고 명령했냐면 to sing and dance, 노래하고 춤추라고 명령했다. 자, 누가 노래하고 춤춰요? 다음이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럼 얘는 목적 보호지. 자, 그럼 목적 보호도 보호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겠죠. 판단해 볼까요? 자, 목적 보호는 목적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탐하고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탐은 뭐냐? 탐은 춤과 노래다. 응? 이상하잖아. 탐이 뭐냐? 탐의 정체는 춤추고 노래하는 거라고. 이상한데? 탐이 뭐냐니까 탐은 음주 가무다. 이상하잖아. 그죠? 이거 성립이 안 되잖아요. 탐이라는 사람은 춤추고 노래하는 거다.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목적어랑 동격이 성립이 안 돼. 자, 목적어는 명사야. 명사랑 이퀄이 성립이 안 되면 이 목적 보호는 명사가 아니란 말이죠. 보호 자리에 있는데 명사가 아니면 뭘까? 형용사란 말이네. 그쵸? 이렇게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저걸 형용사 보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형용사 보호니까 당연히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그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자, 이걸 모르니까 저 문형에서 탐을 간접 목적어 to sing and dance 요거를 직접 목적어 요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얼마 전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큰일입니다. 그런 분은 영어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영어 가르치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종종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해석 때문에 그래요. 해석 때문에. 우리는 명령했다. 탐에게 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해석은 두 번째예요. 해석은 두 번째로 활용을 하는 거고 첫 번째는 늘 원칙과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명령했다. 탐에게 뭐 하라고? 춤추고 노래하라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 탐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목적어가 하는 동작 또는 목적어의 상태 요걸 나타내면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목적 보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형식 문형은 주어, 동사, 보호로 구성된다. 이때 동사 뒤에 보호가 오는 이유는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동사의 뜻 때문이다. 비동사 am, are, is가 존재하다라는 뜻이라면 뒤에 보호가 오지 않는다. 보호가 올 이유가 없다. 나는 존재한다. 문장 끝. 그죠? 이때는 당연히 일형식 문형입니다. 근데 비동사 am, are, is가 뭐뭐이다 라는 뜻이면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호가 와야 한다. 보호가 오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오직 이 두 가지 품사만 올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수백 번 들었던 얘기예요. 이때 보호는 주어의 정체나 주어의 상태를 표현하니까 주격 보호라고 부른다. 주어와 이퀄이 성립하면 즉 명사인 주어와 이퀄이 성립하면 명사와 이퀄이니까 보호도 명사 보호겠다. 당연한 얘기다. 주어와 이퀄이 성립하지 않으면 형용사 보호다. 왜냐고? 명사와 이퀄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명사가 아니란 뜻이고 보호는 보호인데 명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형용사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자, 이 원칙은 오형식 문형에도 적용이 되니까 목적어와 이퀄이 성립되면 명사보어, 목적어와 이퀄이 성립되지 않으면 형용사보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비동사는 오직 자동사로만 사용되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형식 동사의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보어는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신 대로 뭐뭐이다, 비동사가 주로 담당을 하고요. 2차적인 의미로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 있는데 be나 become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뭐뭐가 되다, 어떤 상태로 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동사들을 모조리 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쪽으로, 심지어는 그 동사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이 왜 가능한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학생들이 제일 해석을 못하고 헤매는 문형이 바로 이형식 문형이라 그랬죠.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그런 문장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원리를 알면 어렵지도 않다는 거.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이유는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양한 이형식 동사들을 무조건 외우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실전에서 해석을 할 때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왜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장을 해석 못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날이 엄청나게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